이 사연은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순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른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외아들 정우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분이지요. 순자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며 허리 펼 새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호는 어릴 적부터 순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대들 줄도 화를 낼 줄도 몰랐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곤 했지요. 그런 아들이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눈물겹도록 기뻤습니다. 며느리 민정도 첫인상은 참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인사도 바르고 주말이면 손수 음식을 싸들고 어머니 집을 찾아와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묻는 일도 잊지 않았고 작은 선물 하나도 정성스레 포장해서 건넸습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 정호 부부는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주말엔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고 가끔은 세 식구가 함께 시장에 나가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식탁 위엔 늘 소박하지만 따뜻한 음식이 있었고 식사 중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배려와 정이 그 어떤 것보다 풍족했습니다. 민정은 정호 몰래 어머니 병원 진료를 챙겨드리기도 했고 정호는 어머니의 휴대폰에 직접 사진을 넣어주는 세심함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시간을 되새기며 자주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 참 고생 많았지만 이 아이들 덕분에 웃는 날도 있네. 그렇게 그녀는 매 순간이 감사했고 그 조용한 행복이 오래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정호는 점점 무뚝뚝해졌습니다. 예전엔 하루라도 지나면 안부 전화를 먼저 걸어오던 아들이 이젠 어머니의 전화조차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바빠요, 이따 전화할게요라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따라는 말은 늘 하루, 이틀 끝내 연락 없는 시간으로 이어졌지요. 처음엔 순자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애가 얼마나 바쁘겠어.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렇지 뭐.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바쁜 아들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생일날에도 감기 몸살로 알아눕던 날에도 정호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방문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결혼 초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얼굴을 보여주던 부부가 이제는 분기별로 한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했습니다. 찾아와도 머무는 시간은 짧았고 정호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바라보다. 식사 시간이 되면 순자가 챙겨주는 밥만 허겁지겁 먹고는 금세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 인사조차 늘 민정이 대신했습니다. 정호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차 시동을 먼저 걸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정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정호 씨가 요즘 회사 일로 예민해서 그래요. 사실 힘들어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성격이잖아요. 그 말에 순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정호가 원래 좀 내성적이지. 하지만 마음 한쪽엔 말로 설명되지 않는 서운함이 자꾸 쌓여갔습니다. 더 이상 전화하는 것이 망설여졌고 멀어진 아들의 마음 앞에서 자꾸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명절을 앞두고 민정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엔 저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식사하고 정호 씨도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을 보고 싶어 했다는 말에 마음 한쪽이 일렁였지만 또 한편으론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그날 아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던 이유도
그러던 중 명절을 며칠 앞두고 민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엔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순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됐어. 그냥 다음에 보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민정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사근사근했습니다. 정호 씨도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 보고 싶다네요. 명절이니까 다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면 좋잖아요. 정우가 보고 싶어 한다는 말에 묘하게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정말일까? 그 아이가 날 그리워하고는 있을까? 긴 고민 끝에 순자는 조심스레 수화기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저녁만 먹고 갈게. 민정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하루 묵어 가세요. 침구도 정리해 둘게요. 그렇게 순자는 추석 연휴 첫날 저녁 작은 보자기에 약간의 반찬과 과일을 싸들고 정우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2번이나 주저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고 현관문 앞에서도 한참을 서 있었다가 벨을 눌렀습니다. 그녀가 그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아득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된 순자는 새벽녘 갈증을 느껴 조용히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시는데? 우리 형편에 이 이상 못 모셔. 당신이 말을 꺼내. 어머니가 당신 말이면 좀 들을 테니까. 근데 그냥 요양원 가시라고 하면 엄마 상처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양원이 편하다고 설득하라니까? 그 순간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조용히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아무 일 없는 듯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일어나기 전 식탁에 간단한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 서랍을 열었을 때 거기엔 정리된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요양원 리스트 비교, 가성비 좋은 시설 탑5, 어머니 설득하는 방법 감정 자극 없이 전환 유도, 어머니께 드릴 말 준비 문장. 순자의 눈은 그 종이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국자는 어느새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 민정의 위로하는 척한 말투, 뜸해진 연락. 그것은 외면도 무관심도 아닌 계획된 배제였던 것입니다. 순자는 조용히 그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심장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자에겐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정우가 결혼하던 해 작은 습관처럼 산 복권이 무려 15억 원에 당첨되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이 돈을 자신의 통장에 조용히 넣어두고 아들에게 줄 생각으로 숨겨두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모습과 다름없이 검소하게 살며 그 돈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살던 집을 비우고 도시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래 꿈꿔왔던 꽃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김순자 플라워였습니다. 꽃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꽃을 정리하고 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웃들과 어울리고 웃으며 살아가는 삶은 순자에게 낯설지만 새로웠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복수하기보다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어머니의 존재를 잊은 채 살아가던 정우와 민정은 갑작스러운 경제난에 부딪히며 다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조금이라도 남은 돈이 있을 거야.
정호는 결국 민정의 말에 끌려 조심스레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그 집엔 낯선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배를 누르자 나온 중년의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 여기요? 몇 달 전에 이사 가셨어요. 조용히 짐 빼고 가시던데. 정호는 멍해진 눈으로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간 건지,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건지. 그제야 그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SNS를 보던 정호는 익숙한 이름을 발견합니다. 김순자 플라워라는 이름의 꽃가게 계정. 그 안엔 익숙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꽃들 사이에 적힌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꽃은 버림받아도 다시 핀다. 나도 그렇다. 정호와 민정은 주소를 수소문해 결국 꽃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게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던 정호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라도 해온 듯 약간 떨리는 목소리에 억지 눈물까지 얹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그 말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더는 묻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난 너희 엄마가 아니라 내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참 잘 살고 있어. 그날 이후 순자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꽃은 매일 피고 졌지만 그녀의 인생은 날마다 새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꽃처럼 피어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버려졌지만 결국 누구보다 찬란하게 살아냈습니다. 순자는 꽃을 손질하며 문득문득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던 날들, 정호를 업고 병원에 가던 날, 그 아이가 첫 월급을 타서 사온 목도리 하나. 그 모든 것이 가슴 아프면서도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추억하는 시간마저 아깝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추억 속에서조차 머물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 해가 지는 걸 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잘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살아서 참 다행이다. 이웃들도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눈인사만 주고받던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가게 옆 반찬 가게 사장은 매일 아침 순자의 가게 앞을 지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꽃 향기 덕분에 하루 시작이 기분 좋아요. 그 말 한마디가 고마워 순자는 작은 화분 하나를 건넸고 그날 점심엔 따끈한 미역국 한 그릇이 가게로 배달돼 왔습니다. 그렇게 국 한 그릇, 꽃 한 송이로 시작된 인연은 어느새 밥 드셨어요? 라는 인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 앞에 앉아있던 순자를 향해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근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진열대 옮기는 거 도와드릴까요? 저희 엄마가 여기 꽃 되게 예쁘다고 하셨어요. 그 아이는 토요일마다 와서 진열대도 정리해주고 쓰러진 화분도 말없이 세워주곤 했습니다. 순자는 고마운 마음에 따뜻한 유자차를 내어주었고 그 아이는 늘 웃으며 마셨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점점 주변 사람들과 정이 들었습니다. 피부치 하나 없이 홀로 시작한 삶이었지만 어느새 주변엔 웃으며 인사 건네는 얼굴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만이 전부는 아니구나. 사람 사이의 따뜻함은 이렇게도 생기는구나. 그녀는 비로소 가족이 아닌 사람들 속에서 다시 웃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정호와 민정은 꽃가게를 다녀간 후 깊은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민정이 제안했던 작은 온라인 사업이 크게 망하면서 부부의 생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믿었던 투자처에서 사기를 당하고 통장은 텅 비었고 카드값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렇게 둘은 돈을 구걸하듯 어머니를 찾아 나섰고 그제야 비로소 그녀가 모든 걸 잊고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마주했지요. 꽃가게 앞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마지막 말, 이제 난 너희 엄마가 아니라 내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차 안은 무거웠고 그 이후 며칠 동안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벌였던 사업도 실패했고 함께 저질렀던 불효도 이제 서로를 원망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정말 잘못한 거야. 엄마가 우리를 믿었던 만큼 우린 그 믿음을, 그 사랑을 아무렇지 않게 버렸어. 민정은 처음엔 반박하려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그녀의 눈가에는 처음으로 미안함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그들의 진심은 닿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아주 멀리 아주 단단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는 몇 번이고 어머니 꽃가게 근처를 맴돌았지만 다시 문을 두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꽃가게 SNS를 들어가 새로운 사진을 보고 글을 읽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잘 살고 있구나. 다행이야. 그리고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 고인 후에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순자는 하루하루 자신을 돌보며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꽃을 만지고 이웃들과 인사하고 늦은 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살.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늦게 피었지만 그 누구보다 진하게 피었다고.